아차! 뭔 실수를 했나요? 네, 보겠습니다. 여들쑤신 나경원 부탁 폭로, 한동훈 신중치 못했다. 사과. 네. 앞서 제가 일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이 후보들 토론회에서 나왔었던 얘기.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한테 저한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들썩들썩했습니다. 네. 벌집을 쑤신 것처럼 여당을 들쑤신 발언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 사과를 했죠. 요 사과 얘기까지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본인 실질적으로는. 사건이잖아요. 그냥 저는 조건 없이 사과한 겁니다. 나경원 후보님이 저한테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저도 아차했다. 신중하지 못했던 발언이다. 죄송하다라고 명확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한동훈 내가 말하고도 아차했다. 공소 취소 발언 하루 만에 사과. 근데 한동훈 후보가 최창렬 교수님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몸 담기니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법무부 장관 때까지도 다 좀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도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아차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법무장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처음입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고 사과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발언의 그 여파를 이제 감안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정말로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이걸로 거의 한 달을 일관을 했는데 저 공소 취소 청탁했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할 때 이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쵸. 2019년도 패스트트랙 관련이었는데 공수처 설치 문제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문제였는데 저 사과 아니 청탁을 요구한 거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시절이었겠죠. 원내대표 때가 아니었겠죠.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사건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는 거죠. 공소 취소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검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경위가 어찌됐든 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잘못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2019년도에 이 사건이 여야 의원들, 당직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소가 됐던 사건이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건 사실 개인 처음보다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 때 있었던 일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부탁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의 당원들부터 이건 민감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동훈 이제 그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가 처음부터 한 달 내내 지금 배신자 프레임, 김건희 여사 댓글, 문자 이런 것들 가지고 마지막에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일주일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마지막까지 이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안타깝다. 국민의힘이 뭔가 총선의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이라든지 성찰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야말로 급기야 이런 사안까지 드러났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반성이 없는 총선 참패 후의 전당대회 아니냐.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해당 발언까지 나오게 된 이 파장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신 한동훈 이 후보 사과 발언 말고도 SNS에 좀 더 길게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 아까 아차했다라고 그랬죠.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 당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당이랑 얘기해서 야당도 똑같이 기소된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좀 얘기해서 좀 술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일단 직접적으로 이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SNS로도
얘기를 했고 이걸 보면 일단 확실히 고개를 숙이긴 숙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앞서 나온 이 발언 때문에 당내가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패스트트랙 자체가 국민의힘 전체가 걸려있는 이슈다 보니까 성재준 의원님 지금 사실 이게 보좌진 뭐 그 당시 현역 의원들 이제 전 의원도 있겠지만 한 몇십 명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사과로 잠잠해지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도 6명이나 재판을 받고 그렇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예민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공소 취소를 요청한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게 맞죠. 법무부 장관한테 그거를 요청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 문제를 한동훈 후보가 거론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어요. 양쪽이 지금 다 잘못됐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가 오늘부터 이제 사실상 투표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볼까?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당원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분위기가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더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당대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노에 대한 그 감정보다도 네. 뭔가 잘못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네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약간 조금 더 공감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이제 아까 전에 또 최창열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한다면 뭐 비전을 제시하거나 뭐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계속해가지고 마타도어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허위 비방이나 아니면 또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후보 가운데 사과를 한 적이 있었나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자기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가지고 명쾌하게 일단 사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당원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사과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반영이 돼서 당장 오늘부터 있는 투표에 좀 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사과한 게 확실히 좀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일면서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과가 있고 난 다음에 네 번째 TV 토론이 어제 늦은 시각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선 그럼 이 얘기가 안 나왔느냐? 나왔죠.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비판적인,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아주 비판적인 의원들만 콕콕 집어서 따로 기소를 했더라고요. 잘못된 기소 다시 잡아달라고 했던 제 요청을 사적 청탁인 것처럼 밝히시고 또 오늘도 오셔서 계속 이 뭐 검사의 시각 또는 뭐 다친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건 받아들이면 개인적인 안 되는 사건이요? 제가 저를 해달라 그런 건가요? 우린 27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개인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건요. 사건의 당사자가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뭐 나 의원님 포함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둡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사건 당사자 저 개인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리해 주십시오.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사과가 있고 난 다음에 어제 TV 토론에서 다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얘기를 주고받긴 했는데 임세은 대변인님. 소득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긴 합니다. 뭐 참 재밌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이런 얘기까지 돕니다. 공익 제보자 한동훈이다. 라는 얘기까지 돕니다. 그만큼 지금 저 사건은요,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굉장한 범죄 사실을 사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기문란이나 사법농단 혹은 사법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제기를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공익 제보자 한동훈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전 굉장한 범죄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저 당시에 나경원 전 의원께서 그 당시 전 의원이셨죠? 저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셨다면, 청탁을 하셨다면 이건 사실 현행범 아닙니까? 그때 왜 가만히 계셨냐라는 의문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릴 게 그럼 그 당시에 나경원 전 의원은 의원 신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친윤으로 막 분류된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저렇게 막 청탁을
그 법무부 장관한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 의원이시고 또 친윤이셨던 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적 이익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과를 하셨습니다. 한동훈 후보께서요. 근데 네. 뭐 사과하신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그러면 사과하면 범죄가 없어집니까? 라는 또 다시 의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임세현 대변인께 1번, 2번, 3번 적어서 오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윤영걸 대표님. 네. 일단 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오케이, 약간 막 벼르던 게 지금 약간 걸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여당 전당대회가 네. 총선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좀 나갈까 해결책을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뭐 김건희 여사 문자부터 뭐 댓글 부대까지 네 부분 싸우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막판까지. 하지만은 그게 저는 야당한테 오히려 이 전당대회 끝나고가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전당대회 끝나고 야당으로부터 이게 댓글 부대부터 이 공소 취소까지 요청한 거 이거 집중 공격 받지 않겠어요? 한동훈 특검론이 아마 비등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가 더 문제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에 한동훈 리스크가 이제 본격 대두됐다. 한동훈 리스크가 뭐예요? 검사적인 마인드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선과 악으로만 봐요. 자기는 선이고 남은 다 악으로 봐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 요구한 거 사과하고 어제 바로 또 그 얘기했잖아요. KBS 토론회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요청을 하면 안 된다고 나경원 의원 보고 패스트트랙 그때 사태를 개인적 요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잘못됐다고 했는데 검사 출신들은 절대 사과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지금 너무 늦었어요. 오늘부터 모바일 투표 되니까 네. 한동훈 대세로는 저는 흔들기는 어려울 거로 봐요. 하지만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한동훈 리스크가 저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야당으로부터의 공격도 문제지만 여당 내부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거든요. 여태까지는 친윤 대 친한의 대결이었는데 이번 건으로 해서 반한 대 친한 이렇게 구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여파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어제 TV 토론 보니까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글쎄 좀 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TV를 본 이 분들 중에선 어제는 근데 좀 평소에 앞에 있었던 1, 2, 3차랑 좀 다르긴 다른 것 같더라. 좀 뭔가 위축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영상 보고 오시죠. 내 인생의 한 문장은 한동훈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자주 되뇌이는 말이 있는데요.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5년여간 더불어민주당의 파상 공세와 문재인 정권의 파상 공세를 받으면서 몸살이지 않고 싸웠습니다. 네. 혹시 잘 보이셨나요?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제 말을 할 차례가 왔는데 열심히 지금 막 자료를 찾았어요. 자료가 유독 많았습니다. 다른 후보들하고 좀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보면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뭔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노란 클립도 있고요. 초록 클립도 있고요. 파란 클립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면서 좀 얘기를 한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경원 후보 특히 이 원희룡 후보는 그렇게 뭐 아주 많은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뭔가 자꾸 찾아가면서 준비한 요 범주 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 근데 이걸 보면 성재준 의원님 사실 그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말이 준비했던 발언이 아니었다. 나도 아차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뭔가 준비되지 않은 말은 정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직전에 어떻게 보면 좀 실수라고 할까요? 실수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해가지고 더 많은 준비를 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봤던 모습이 사실 막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건설적인 모습은 없지 않았습니까? 뭐 계속해가지고 비방하고 맡아도 이런 것밖에 없었다 보니까 마지막 TV 토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좀 정책적인 거나 아니면 비전들을 좀 제시하려고 또 많이 또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이제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대안이라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막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좀 그거는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각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라는 건 약간 좀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당대표가 일단 되고 보자. 그러니까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말이 너 되기만 돼봐봐 내가 두고 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맥락으로 두고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옥균 잘 아시는 것처럼 갑신전문을 일으켰다가 결국에 이제 그 3일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지금 뭐 대표가 된다라고 해도 3일 만에 이제 끝내겠다. 내부적인 어떤 뭐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론하면서 근데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막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만약에 같은 당에 있는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난 데는 저는 더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그 공격들을 또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게 김옥균처럼 한동훈 후보도 그렇게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의문이 남습니다. 갑신정변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명성황후가 그때 당시에 이제 위안스카이죠. 청나라한테 이제 군대를 파견을 요청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 갑신정변이 끝났는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동훈이 김옥균이다라고 하는 건 별로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그때 구태의연한 어떤 정치의 끝이라고 불렸던 당시 조선의 명성황후 역할은 누가 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위안스카이 역할은 또 누가 맡고 있는 것인지 청나라 군대는 또 누가 맡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어대한의 이 위상이 흔들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전당대회 이후에 혹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좀 더 지금보다 갈등이 그리고 큰 소리가 더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방금 좀 전에 본 모습은 평소랑 다르게 막 뭔가 막 찾고 뭔가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한동훈 후보의 모습이었는데 아까 잠깐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셨죠. 굽히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패스트트랙 사건은 아시다시피 우리 당 의원들이 27명이나 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돼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그 기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SNS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아니 사과드렸는데 기소가 맞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에 그때 그 대해서는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하실 때 법무장관으로서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제가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공격받았고 그거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나 이런 수사 자체를 검찰 수사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탈표를 내게 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런 노력 자체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당원 동지들이나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시간 다 않으실 것 됐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조목조목 내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달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나는 야당에 대해서 맞서 싸워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와중에 나경원 후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창현 교수님. 패스트트랙 기소했을 때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었던 건 아시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른바 이제 친윤, 비윤 뭐 이런 이제 관점이겠죠. 지금 나경원 지금 후보가 계속 공격하는 거는 그 당시에 자신이 원내대표 할 때 의원들 대표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의원들 대표에서 기소를 당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 개인에 대한 청탁이 아닌데 자꾸 왜 개인의 청탁으로 몰고 가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리고 기소를 한 건 검찰총장이었다. 그 검찰총장이 지금의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계속 제기하는데 지금 저를 지금 한동훈이를 자꾸 반윤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배신자 프레임이 약간 지금 지나갔습니다만. 네. 그러나 당신이 얘기하는 게 또 위험하다. 그게 반윤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역공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이 흐르는 이 저변에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결국은 친윤 반윤의 이 지금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지금 이 한동훈 후보가 너무 많은 거 준비해 온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요. 이게 두툼하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초반부터 이제 앞서 나가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문자 보냈는데 왜 사과를 하라고 얘기 안 했느냐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게 또 지나고 나니까 여론조성팀이 있지 않았냐고 또 공격을 하고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공소 취소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 얘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많은 걸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또 공세가 집중될 테니까 아마 네. 그런 이제 반영인 것 같고 아무튼간에 지금 이 전당대회의 그 성격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레임 자체가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중요한 본질은 놔두고 자신들끼리의 그 어떤 그 이전 투구로 되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가 너무 오히려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이 특히 배신자 프레임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자가 왜 공개됐는지 오히려 그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왜 어떤 경로와 경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자는 공개됐던 것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만 했던 것인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끝나고 또다시 한동훈 후보를 아까 뭐 김옥균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그런 식의 시도가 있단 말이죠. 여권은 견디기 어렵고 그냥 괴멸할 겁니다. 아직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야 마찬가지. 여당이 이렇게 묻으니 야당도 같이 건강하지 못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 같은 건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전 투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공격이 오고 가고 하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뭘 보겠느냐, 그냥 이전 투구로밖에 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제일 처음에 공세는 원희룡 후보 쪽에서 굉장히 날선 공세, 의혹제기를 하면서 했었었죠. 근데 어제 토론에서 그럼 원희룡 후보는 별다른 공격을 안 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희룡 후보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사과문 보셨죠? 네, 봤습니다.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인식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저의 요청을 개인적 청탁이나 된 것처럼 정말 온 천하에 알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이면 그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것에 판이 바뀝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죠.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6개 특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특검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님, 원칙적 대응이 판이 필요하다고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3자 특검으로? 사실 우리 당론하고는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야당하고의 전선이 좀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지금 그대 이 상황으로는 돌파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보셨나요? 원희룡 후보 또 살짝 전략이 토론회 때마다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임세현 대변인님. 어제 상황을 보니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을 한 후보한테 직접 안 물어보고 여기 물어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이런 방식의 약간 지금 3대 1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 전략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원희룡 전 후보께서 뭘 해도 사실 안 통할 거라고 봐요. 뭐 저건 약간 쓰리 쿠션도 아니고 뭐죠? 이렇게 여기다 물어봐 저기다 물어보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이제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이제 상대가 안 된다는 거 저는 증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판이 바뀌었냐 얘기를 하시면서 막 뭐 3판입니까? 판 바뀌었다 얘기하는데 그 판이 바로 민심이라는 판을 제대로 보셔야지 당내에서 이 판 저 판 얘기하다가 네 그럴 겁니다 아마도.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말씀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뭐 여기서 헌법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한동훈 장관님 제가 아까 공익 제보자로 얘기하셨지만 그 당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은요 논란이 아니라 다 범죄 사실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뭐 문자 얘기도 사실상 국정농단에 가까운 뭐 당내 개입이나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댓글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론 조성도요. 그래서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하게 범죄 사실을 읊는 게 과연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맞냐에 대한 의구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원래 질문의 본질 취지시니까 말씀하시는데 뭐 사실 뭘 해도 안 되실 것 같다. 그냥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하시면 바로 판 바뀔 겁니다. 네. 지금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을 하라. 그럼 판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가 쭉 지금 본 게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지금 새 후보죠. 근데 4파전이잖아. 윤상현 후보 어디 갔어? 윤상현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우리 윤 후보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갔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패스트트랙 기소 과연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나경원 당시의 원내대표로부터 공소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했을지, 동지의식이 있는 그런 장관이라면. 아니, 사실 동지의식 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당에 어떤 생각이 없었으면은 법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도 보면은 저희 당하고 어떤 동지의식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일단 그래서 장관께서도 법적인 판단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윤상현 후보한테 물어봤는데 윤상현 후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아유, 한동훈 후보가 뭐 당에 이게 또 뭐 올 생각 그런 게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라고 사실상 한 후보 편을 좀 들어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로 질문도 올라왔어요. 어제 토론은 나경원희룡 한 팀 같은데요? 라는 질문이 지금 올라왔는데, 마침 또 저희 지금 방금 또 들어본 걸 보면 이거는 성재준 의원님, 지금 나경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이렇게 지금 2대2로 요 최소한 폭로 사안 관련해서, 공소취하 폭로 관련해서는 판이 좀 이렇게 나뉘는 거냐라는 이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상현 지금 후보가 얘기하신 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국민의힘 뭐 소속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럼 법적인 판단을 해야지 무슨 판단을 합니까? 거기서 뭐 의리가 왜 나오는 것이고, 당에 대한 그런 게 뭐 충성심, 배신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당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저 발언을 하게 됐던 배경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동의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게 없지 않냐? 한 게 없다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 구속 안 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누가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있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검찰이 했던 역할이 뭐예요?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창훈 판사로 인해 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뭐 유창훈 판사를 불러가지고 뭐 혼을 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애당초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지 않았어요? 당에 없었던 사람을 갖다가 도저히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가지고서는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정치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분들 가지고는 총선을 못 치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대위원장 모셔와가지고 뭐 무시하고 우리가 역할이 없다라고 냉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모든 후보들이 전부 다 한동훈 후보가 제발 좀 뭐 유세현장에 와가지고 나 좀 응원해달라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공감이 되실까? 저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너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수위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당원들이 보고 계시고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정치가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정치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발 좀 다른 후보들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게 아무래도 공격이 자꾸 거세지다 보니까 전당대회 이후는 어떡하려고 이러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공통적으로 다 지금 해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이 나왔죠. 오늘부터 사실 모바일 투표가 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번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되는 이 거의 막바지에 와서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공소 취소 부탁 폭로 여전대 막판 변수로 한동훈 신중하지 못했다 하루 만에 사과. 결국 이 사안이 이번 전당대회 막판 변수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해당 발언 말고 이전에는 나원 단일화가 막판 변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하나 더 나왔어요. 이 발언이 막판 변수가 되는 것이냐. 어제 토론에서 사실 약간 좀 뼈가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살짝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는 늘 새 것을 좋아합니다. 당을 위해서 싸우다 흠집낸 사람들 흔히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저의 정치 여정, 저는 그 경험이 바로 우리 국민의 힘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닝메이트제 저는 불공정 경쟁이다, 잘못된 관행이다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한 분 후보하고 3명의 러닝메이트 걷다가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하면 9명의 최고위 구성원 중에 5명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제왕적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윤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도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제왕적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나경원 후보의 마지막 한마디 하는 시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다들 새 걸 좋아하지만 경험은 안 늙는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본인이 정치 경험을 많이 했죠. 패스트 트랙부터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공소된 입장이 기소된 입장이고 하니까 네.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하다가 뭐 법무부 장관 하다가 이제 뭐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됐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실수도 하지 않냐. 뭐 이렇게 경험을 많이 강조한 건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은 나경원 의원하고 원희룡 의원이 전 의원이 좀 전략을 좀 잘못 짠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원희룡 후보가 네. 원희룡 후보는 원웨이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원웨이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윤웨이 네. 김건희 할 때 김웨이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 실패 책임이 보통 윤칠 한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윤 대통령 책임 70%, 한동훈 30% 한데 너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자 폭로부터 너무 단일 티켓이 되다 보니까 총선 실패 70%를 원희룡 의원이 그대로 떠안는 꼴이 돼버렸죠. 그래서 왜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심사위원들이 할 말 없으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왜 유명 가수들 노래를 따라서 부르느냐. 너만의 색깔을 내라 했는데 네. 원희룡 의원이 정치 25년을 했는데 이번에 자기 색깔을 내는데 실패하고 뭐 고의로 한동안 패배를 유도했다든지 네. 뭐 댓글 부대했다든지 하면서 그 증거를 잘 못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 응원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만약 된다면은 아마 응원단장은 원희룡 의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하고 원희룡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좀 원희룡하고 좀 차별화를 좀 못한 게 둘 다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 의회 설문조사 나온 게 원희룡 나경원 단일화가 되면 네. 원희룡 지지자들이 나경원 지지자들이 상대방으로 안 가고 한동훈한테 더 많이 간다 이런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차별화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소 그 패스트트랙 그 폭로한 것 때문에 만약 2차 투표하면은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쫙 두껍게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말씀은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취지예요. 지금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가 전략을 잘못 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좀 내야 되는데 결국 친윤의 이 지지를 받고 총선 참패에 어떤 윤 대통령의 책임을 다 지금 원 후보가 업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말씀 중에 문자를 공개한 게 뭐 원 후보 측이다라는 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그쪽에서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지금 결국 결선으로 가냐 마냐 얘기까지 쭉 해주셨는데 말씀드렸죠. 오늘 당원 투표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보실까요? 친윤, 비윤 모두 한 당 리더로 믿을 수 있나? 오늘 당원 투표 주목. 네. 일단 저희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은 어대한의 위상에 금이 가진 않을 것 같다.
어쨌거나 한동훈 후보가 되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여기 제목은 그렇죠. 한동훈 당 리더로 믿을 수 있나라는 얘기가 친윤, 비윤 양쪽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 의원들 다 들어있는 이 단체 채팅방이 있죠. 채팅방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윤한홍 의원.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한 말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다. 김정재 의원. 저도 5년째 재판받는 피고인이다. 처절히 투쟁한 죄밖에 없다. 이철규 의원. 내가 패스트트랙 관련 27번 피고인이다. 부당한 공소제기는 취소되는 게 정의에 부합한 거 아니냐라고 뭔가 지금 채팅방 안에서 좀 부글부글한 거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의원들은 친윤으로 좀 분류가 되는 의원들이긴 해요. 근데 일단 이 의원들이 당 내에서는 부글부글하다라는 건데 말씀처럼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투표 일정 같이 보시죠. 네. 지금 19일 오늘부터 19, 20 오늘 내일 상간에 선거인은 모바일 투표를 해요. 모바일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21일, 22일 ALS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게 한 20%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23일 날 전당대회를 해서 합산을 해서 전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를 뽑는다라는 겁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 투표에 들어가는데 일단 쭉 이제 몇 분은 나는 그래도 어대안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창일 교수님.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이 논란 어느 정도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공소 취소 부탁을 이른바 폭로한 거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영향을 주긴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지금 윤한홍, 김정재, 이철규 의원은 뭐 아까 말씀처럼 친윤 의원이긴 하죠. 그런데 아무튼 영향을 주긴 줄 거예요 이게. 근데 크게 대세 결정적으로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나경원 특히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네. 뭔가 당원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럼 이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사이시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게 차차수의 미풍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별로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못 줬어요.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남원정이라고 해가지고 남경필, 뭐 정병국, 원희룡 해서 얼마나 개혁 소장파로 이름을 많이 날린 분입니까? 네. 대권 주자이기도 했고 말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죠. 이번에 한 달 거의 가까이 다 됐는데 이 과정 레이스에서 보여준 원희룡 후보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전혀 개혁적이거나 쇄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경원 후보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판에 공소 취소 부탁한 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약간 페이스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나경 원희룡이나밖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소 취소 부탁을 얘기한 거, 그 부분이 저는 이 한동훈 후보의 그 전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 결선 투표까지 가고 안 가고에 결정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따라서 제가 볼 때는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봐요. 네. 지금 그럼 나와주신 네 분은 다 결선 안 가고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만장일치입니다. 네, 지금 네 분이 보통 이렇게 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저희 네 분은 한마음 한뜻으로 아마도 결선까지 안 가고 1차에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정들이 쭉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 시작이 되죠. 어떻게 될지 23일 날 결론이 날지 한 번 더 결선을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